자, 오늘 할 거는 어떤 단어이냐면 복소수라는 단어를 배울 건데, 복소수는 한마디로 얘기를 해주면 뭐를 얘기하냐라고 하냐면 수의 끝판왕이에요. 수의 끝판왕. 무슨 의미인지는 우리 한번 오늘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한번 자세히 한번 해봅시다. 자, 그래서 오늘의 목차는 첫 번째 복소수의 뜻이 뭔지를 배울 거고, 두 번째는 복소수의 사칭형상,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거는 복소수의 성질을 배우게 될 텐데,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는 이쪽 두 개 쪽에 초점을 생각을 하시고요. 이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를 맞추기 위해서 여기에 이거를 조금 설명을 자세히 할 테니까 우리 한번 보자고요. 일단은 복소수라고 얘기하는 거는 한마디로 얘기를 해주면 뭐냐면 선생님이 앞말에서 얘기했지만 수의 끝판왕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마지막 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배우는 마지막 수. 마지막 수. 그래서 수의 끝판왕이라고 한다는 게 여러분들 게임 많이 해봐서 알겠지만 마지막 보스죠. 그래서 그 보스를 깨기 위해서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노력을 하죠. 뭐 여러 가지 깨지든 아니면 죽든 뭐 해서 이겨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보면은 그 뭐 정수, 음수 배우고 그 다음에 유리수 배우고 그 다음에 실수 배우고 그리고 실수 배우고 나서 마지막으로 고등학교 때 복소수를 배우게 되는데 이 복소수를 정의를 먼저 하게 되려면 첫 번째로 배워야 될 거는 뭐냐면 허수예요. 허수. 그러니까 이 허수가 영어로 뭐냐면 이미지리 넘버라고 하는데 이 이미지라고 한다는 단어 자체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그 좀 상상 속에 일하는 단위의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떠한 것을 얘기하냐면 상상의 숫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자 상상의 숫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우리가 이거를 배우는 거는 하나의 허수 단위로 쓸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약속을 잡을 건데 기본 허수라고 잡을 거를 어떻게 잡을 거냐면 선생님이 한번 기초 강의에서 한번 했던 얘기인데 우리가 실수라고 배우는 거는 어떤 그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어떠한 수를 제곱했는데 실수다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0 이상을 얘기하는데 그러면 질문을 이렇게 할 수가 있죠. 대척점하고 생각해 보면 그러면 모든 수들이 제곱했더니 0 이상인 걸 만족을 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걸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아닌데 그러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것도 정의를 따로 해야 돼요. 수학적에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라고 하는 거냐면 허수라는 용어를 써서 제곱을 했더니 0보다 작은 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라는 거에서 시초가 돼서 시작이 됐는데 그러면 이거를 약속을 잡아야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단위를 쓰게 될 텐데 그 단위가 뭐냐? 이미지를 넘버라는 그 단위에 따라서 이거를 i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i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약속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거냐면 이거를 먼저 물어보는 거죠. 마이너스 1의 제곱근은 뭐라고 표현할 거냐? 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제곱근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떤 수를 제곱했는데 a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이거는 요 얘기를 하거든요. x는 풀마 루트 a다. 자, 눈치 빠른 학생들은 알겠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배웠었을 때 원래 여기에 약속이 뭐가 되냐면 A가 양수라는 게 원래 정의가 돼 있어야 돼요. 중학교 교육과정에서는. 근데 고등학교 교육과정으로 넘어가서부터는 이거를 이제 0이 아닌 것만 생각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 x를 제곱했더니 마이너스 1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x는 풀마 루트 마이너스 1이라고 쓰고 싶은데 문제는 근호 안에는 0 이상인 숫자만 쓰자라고 하는 게 수학의 공통된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약속을 잡아서 뭐라고 표현을 바꾸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표현을 뭐라고 쓰는 거냐면 그거를 이 단위를 따서 i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의 제곱근은 뭐가 되는 거냐라고 하는 거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i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이 i는 약속을 뭐라고 잡냐라고 하는 거냐면 루트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이렇게 잡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이너스 1의 제곱근이 기본 허수 단위를 얘기하는 거고 기본 허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표현을 하자라고 얘기하는 게 수의 끝판왕 복소수가 되는 거죠. 수의 끝판왕 복소수. 그래서 복소수는 어떻게 약속을 하냐라고 하냐면
A 플러스 BI다 라고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 A 플러스 BI다 라고 했었을 때 여기랑 여기의 차이점을 보면 I가 붙어있냐 안 붙어있냐의 차이죠. 그래서 I가 안 붙어있는 부분을 실수라고 표현을 하고요. I가 붙어있는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면 허수라고 하는데 이 실수와 허수를 같이 사용해서 나타낸 거를 뭐라고 하는 거냐면 그거를 복소수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다시요. 복소수. 그래서 복소수가 되는데 이거를 실수를 사용해서 나타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될 사실은 뭐냐면 이 부분 이거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거를 실수 부분이다 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요 I 앞에 있는 부분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거를 허수 부분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을 사용해서 나타내는 이런 수들을 다시 한번 뭐라고 한다? 그거를 복소수라고 얘기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요. 이 밑에 선생님이 따로 이렇게 써놨던 거는 뭐냐면 복소수의 성질을 했었을 때 조금은 알고 가야 되는 말들인데 첫 번째로 얘기하는 복소수의 상등, 그러니까 상등이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한테는 용어적으로는 어렵지만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같다예요. 같다. 자, 그럼 수학에서 같다라고 말하는 의미는 뭐냐? 요거를 얘기하죠. 등호. 이 등호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등호를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어떠한 두 복소수가 있는데 A 플러스 BI와 C 플러스 DI가 이렇게 해서 존재를 하는데 이것이 서로 같으려면 아무 생각 없이 같아야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조건을 생각하고 같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조건을 생각하고 같게 하는 게 어떻게 하냐면 실수 부분과 실수 부분끼리 서로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허수 부분과 허수 부분끼리 서로 같다라고 잡아서 실수는 실수끼리 허수는 허수끼리 서로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그거를 복소수의 상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항등식 파트에서도 보게 되면은 뭐 그거 있거든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ax 플러스 b는 0이다라는 걸 성립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a는 0, b는 0이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복소수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상등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됐을까요? 자, 그리고 복소수 상등을 하고 난 뒤에는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이 기본 단위가 뭐냐면 켤레 복소수라고 하는데 이 켤레라는 말은 친구들이 어디서 많이 쓰는 단위냐면 신발 쓸 때 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발을 하나 살 때 그걸 한 켤레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어떤 짝이 되는 것들을 말해주는 거를 그거를 켤레라고 표현을 하는데 수학에서도 이 복소수의 짝을 하나 만들어주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A 플러스 BI라는 거를 일반적으로 Z는 A 플러스 BI다 이런 복소수 표현을 해주면 자 이것에 대한 켤레 복소수를 뜻하게 할 건데 어떻게 켤레 복소수를 쓰냐라고 하는 거냐면 여기다가 기호적으로 2에다 써서 이거를 Z바 또는 바제트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켤레를 대칭성을 만들어 줄 건데 어떻게 만들어 줄 거냐라고 하는 거냐면 실수 부분은 그대로 두시고요. 허수 부분의 부호만 서로 반대로 바꿔서 이것의 켤레 복소수는 요거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좌우 대칭처럼 신발도 보면 좌우 대칭이죠. 한쪽 모양이 똑같지가 않죠. 그러니까 서로 대칭성이 되게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는 거를 켤레라고 표현하는데 복소수도 어떻게 실수 부분은 그대로 두지만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반대로 바꾸어서 원래가 플러스였으면 마이너스로 마이너스였으면 플러스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는 거를 뭐라고 표현하느냐라고 하냐면 켤레 복소수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복소수라는 걸 사칙 연산을 하기 전에 한번 좀 살펴보고 갈 내용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처음 배웠던 실수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두 가지로 나눠지죠. 유리수와 무리수로 나누어지는데 이 유리수와 무리수, 그러니까 유리수와 무리수를 일컬어서 뭐라고 하는 거냐면 실수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면 이 실수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좀 하고자 하는 말들이 뭐가 들어가냐라고 하냐면 유리수는 우리가 정의를 어떻게 하냐면 분수로 표현이 가능한 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무리수는 뭐냐면 분수로 표현이 불가능한 수를 무리수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이 유리수와 무리수를 일컬어서 실수라고 표현하는데 이 실수는 무슨 의미냐라고 하는 거냐면 수직선에 나타내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유리수와 무리수의 공통점은 뭐냐면 수직선에 나타낼 수 있는 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직선에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가 뭐를 하냐면 크기성을 비교를 하고 크기성을 비교하니까 무엇을 하느냐라고 하느냐면 대수 비교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선생님이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뭐였냐면 복소수는 수의 끝판왕이라고 얘기를 했죠. 이 세상의 모든 수들이 수직선상에 나타낼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했었을 때 아니요 라고 해서 이거에 반대되는 수를 하나 만들죠. 그게 뭐냐면 허수예요. 허수. 그래서 이 허수는 뭐냐면 수직선상에 나타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수고요. 왜? 눈으로 보여지는 수가 아니라 머릿속에서만 그려보는 수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대수 비교는 하지는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대수 비교는 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복소수를 딱 하고 배웠는데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어떤 파트를 내냐라고 하는 거냐면 연산 파트를 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와 무리수를, 그러니까 무리수를 처음 배웠을 때는 여러분들은 대수도 해야 됐었고 연산도 해야 됐었지만 복소수, 허수 같은 경우는 운이 좋게도 대수 비교는 하지는 않는다라는 거. 단 연산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사칙 연산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잠깐 넘겨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사칙 연산이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겠죠. 그래서 복소수의 사칙 연산은 어떻게 잡냐라고 하냐면 a 플러스 by와 c 플러스 di를 하세요라고 한다면 동류항을 찾아서 묶어주는 것과 같은 방법을 쓰는데 복소수에서 동류항이다라고 말하는 개념은 실수와 허수예요. 그래서 실수끼리 동류항, 허수끼리 동류항. 그래서 이 부분과 묶어주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묶어줘서 이게 a 플러스 c와 b 플러스 di다라고 이렇게 묶어주는 거고요. 빼기도 마찬가지로 a 플러스 by와 c 플러스 di다라고 한다면 묶어줘서 계산하니까 a 빼기 c 그 다음에 b 빼기 di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복소수의 연산, 사칙 연산 중에 일단 두 개. 더하기와 빼기는 어떻게 계산한다? 동류항의 성질을 써서 나타내는데 복소수에서 말하는 동류항은 뭐다?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사실 하나와 곱하기를 한번 사용을 해서 한번 해볼 건데 곱하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문자식에서 배웠지만 생략해서 쓰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a 플러스 bi와 c 플러스 di를 서로 곱할 건데 이거는 어떤 성질을 쓰냐라고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 다항식에 전개할 때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각각을 하나를 잡아서 곱하고 그 다음에 여기 부분도 잡아서 이렇게 전개하고 전개를 할 건데 자 전개를 해보면 어떤 걸 하나 알 수 있냐면 AC 그 다음에 ADI 그 다음에 BCI BDI 제곱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 하나가 뭐가 있냐면 처음 시작할 때 허수 단위가 뭐였냐면 i는 루트 마이너스 1이었죠. 그래서 i를 제곱하면 뭐냐라고 하냐면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면 이 마이너스 1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AC, ADI, BCI 마이너스 BD로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러면 이 부분이 동류항이 되죠. 어떤 동류항? 허수 부분의 동류항. 그 다음에 요것이 어떻게 되냐라고 하는 거냐면 실수 부분의 동류항.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이게 AC-BD라는 부분과 AD 더하기 BC I라는 부분으로 해서 이 부분이 실수, 이 부분이 허수다라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게 돼요. 이거를 복소수의 곱하기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복소수의 곱하기.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는 건 뭐냐면 나누기인데 A 플러스 BI를 C 플러스 DI다라고 이렇게 나타낼 건데 나누기는 다항식의 나누기하고 조금 다르고요. 대신에
무리수에서 유리화했던 방법을 쓸 건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셨으면 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루트 2 빼기 1분의 1을 유리화하여라 라고 한다면 그냥 유리화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곱하면서 전개를 하죠. 이렇게 합차 공식을 이용해서 복소수의 나눗셈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나누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분모의 분모가 되는 부분을 봐서 이 분모에 뭐를 곱해줄 거냐라고 하는 거냐면 켤레 복소수를 곱해줄 건데 그러면 분모에도 곱해줬기 때문에 분자에도 똑같이 이렇게 곱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게 그 곱하기 하는 성질이 똑같거든요. 그래야 이 부분이 약분돼서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이렇게 곱해주는데 이거는 따로 교과서에서 붙이는 명칭은 아니지만 선생님은 이 명칭을 뭐라고 하냐면 분모의 실수화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복소수의 나누기는 분모를 실수화해라 라는 명칭으로 쓰고 있으니까 기억을 같이 해주세요. 그래서 나누기는 이렇게 계산을 해서 전개를 해봤더니 여기는 C제곱 더하기 D제곱분의 뭐가 나올 거예요. 이거는 전개하는 의미보다는 안 하는 게 더 나아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외우지는 마시고 전개를 해서 2에서 썼던 방법 그대로 똑같이 전개를 해서 이렇게 묶어줄 거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을 묶어주니까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이 묶여서 어떤 부분과 어떤 부분으로 표현이 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지금 사칙 연산을 얘기를 해줬는데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원리를 알라고 하는 거지 공식처럼 암기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교과서에 보면 이게 공식이 이쁘게 싹 정리가 되어 있지만 그거를 외울 바에는 원리만 조금 캐치를 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해봅시다. 그래서 하나 예시로 우리 그냥 가볍게 한번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봅시다. 만약에 1 플러스 2i에다가 3-5i를 더해주세요, 더해보세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요거랑 요거를 이렇게 해서 이거는 4-3i다 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 만약에 1 플러스 2i에서 3-5i를 빼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얘는 같은 방법으로 마이너스 2에다가 7i가 이렇게 붙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복소수의 빼기,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똑같은 숫자로 1 플러스 2i에다가 3-5i를 곱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하나씩 전개해서 3-5i 그 다음에 6i 마이너스 10i 제곱인데 이게 뭐였냐면 마이너스 1이었죠. 그래서 이게 13 플러스 i다 라고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넣어서 계산을 해서 묶어주고 계산을 싹 해주면 이렇게 해서 묶어주는 게 복소수의 곱하기다 라고 하는 거고 나누기는 조금 숫자가 너무 커지면 좀 계산이 좀 너무 더러워져서 조금 간단한 숫자로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2 플러스 i분의 1 플러스 i를 해봐라 라고 이렇게 해주면 이거는 그냥 어떻게 하냐라고 하는 거냐면 켤레 복소수를 위아래에 똑같이 곱해줘서 그래서 이거는 아래 거를 계산해서 다 전개해보면 5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2 빼기 2 제곱 마이너스 i 제곱이기 때문에 위에는 전개해보면 2 마이너스 i 2i 마이너스 i 제곱이니까 그대로 가져오면 5분의 3 더하기 i다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표현을 해주는 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복소수의 사칙 연산이다 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복소수에서 가장 중요하게 물어보는 첫 번째 문제니까 가장 무시하지 마시고 연습을 많이 하도록 합시다. 자, 두 번째 파트는 뭐냐면 이제 복소수의 성질 파트인데 선생님이 여기서 말하는 켤레 복소수의 성질이다 라고 한다는 거는 같이 외우고 계셔야 될 부분이라서 조금 자세히 얘기 좀 할게요. 일반적으로 Z를 A 플러스 BI다 라고 표현을 한다면 이거에 대한 켤레 복소수를 A 마이너스 BI다 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가볍게 AC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면 자, 예를 들어서
1 플러스 3i의 켤레 복소수를 구해보세요 라고 한다면 1 마이너스 3i가 되는 거고, 2 마이너스 i의 켤레 복소수를 해보세요 라고 한다면 2 플러스 i가 돼요. 자, 그럼 하나씩 살펴볼게요. 그러면 3i의 켤레 복소수를 구해보세요 라고 한다면 n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3i가 되는 거고, 4의 켤레 복소수를 구해보세요 라고 얘기한다면 이거는 허수 부분이 0이기 때문에 부호로 바꿔도 의미가 없어서 그냥 뭐가 되냐면 4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켤레 복소수의 성질 첫 번째 포인트는 실제로 구해보는 걸 얘기할 건데, 이 켤레 복소수의 성질들을 구해봤었을 때, 계산들을 했었을 때 이렇게 섞여 있는 것들은 잘 구하는데 하나씩만 나와 있을 때는 조금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좀 살펴보고, 아, 허수가 붙어 있네, 안 붙어 있네를 보고 바꿔주는 걸 꼭 같이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켤레 복소의 성질 첫 번째는 뭐냐면 z에다가 바z를 더하면, 자, z에다가 바z를 더하면 a 더하기 bi에다가 a 마이너스 bi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더하면 뭐냐면 2a가 된다는데, 내가 선생님이 중요하게 강조하는 거는 이게 아니라 결과가 뭐다? 실수다. 결과가 실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z 곱하기 바z를 하게 되면 이거는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거든요. 그럼 이것도 결과가 뭐다? 결과가 실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z하고 바z, 그러니까 원래 복소수와 켤레 복소수를 했었을 때도 뭐가 되는 거냐면 실수, 원래 복소수와 켤레 복소수를 곱할 때도 뭐가 되는 거냐면 실수가 된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 자, 하나 더, 켤레 복소수에 켤레를 했어요 라고 한다면 이거는 뭐가 되는 거냐면 다시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요. 켤레에 켤레를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다시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복소수가 된다라고 하는 걸 꼭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켤레 복소수의 성질 첫 번째 포인트는 일반적으로 여러 것들을 보면 많이 볼 수 있겠지만, 켤레 복소수들을 계산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굳이 계산이 아니라 이것들이 결과값이 무엇이겠느냐, 결과가 무슨 수가 되겠느냐라고 물어보는 질문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이 세 가지는 가장 기초적으로 생각을 좀 해주셔야 여러분들한테 공부를 했을 때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을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Z1에다가 Z2를 했는데, 자, 근데 그냥 Z1 더하기 Z2가 아니라 바Z1 더하기 바Z2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그냥 더하고 나서 뭐가 된다? 그냥 켤레 복소수를 해도 상관이 없더라. 그러니까 똑같이 성립을 하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고, 자, 이 말은 빼기가 되더라도 똑같이 성립을 하고요. 곱하기일 때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성립을 한다라는 거. 곱하기일 때도 성립을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나누기일 때도 똑같이 성립을 하더라. 나누기일 때도 똑같이 성립을 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를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복소수의 성질, 켤레 복소수의 성질이다 라고 한다면 첫 번째로 중요한 파트는 이 부분. 두 번째로 중요한 파트는 이 부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꼭 명심을 합시다. 꼭 명심을. 그 다음에 두 번째, 허수의 순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선생님이 별표 100개예요. 별 100개. 왜? 시험에 꼭 나와요. 시험에. 그래서 허수의 순환이다 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허수를 떠나서 순환이 뭐예요? 반복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어떤 반복적인 모양을 갖게 되는데, 이 반복적인 모양을 가져서 어떤 것들로 생각을 할 거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일단 결론을 먼저 얘기해 주면, i를 두면은 일단 i를 그대로 두시고요. i를 제곱하면 뭐가 되냐면 얘는 마이너스 1이에요. 자, 그러면 i를 세제곱하면 뭐가 되냐면 얘는 마이너스 i가 돼요. 그리고 나서 i를 4제곱하면 1이 되고, 그러면 다시 이것들이 5제곱을 하면 다시 i로 가고, 6제곱을 하면 i 제곱으로 가고, 이것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반복이 되는 주기 하는데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걸 허수의 순환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질문은 뭐냐면 그러면 i의 만약에 2022제곱은 i의 2022제곱은 뭐겠느냐라고 이 네 가지 중에 뭐가 되나요? 라고 질문을 먼저 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구하느냐? 이 구하는 요령은 하나. 자, 뭐 실제로 4의 배수인지 아닌지 판단도 해보겠지만 선생님이 알려주는 방법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선생님이 알려주는 방법은 이렇게 2021을 4로 나눠요. 4로 나누는데 자, 몫은 상관없어요. 몫은 상관없어요. 뭐가 중요하냐면 나머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실제로 2021을 여러분들이 4로 나누어 주면 나머지가 2가 나오는데 그럼 나머지가 2가 나오면 얘는 그냥 i 제곱과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나머지가 그러면 질문이 1이다 라고 한다면 그때는 i가 되는 거고 나머지가 3이다 라고 한다면 i 3제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머지가 4라고 말을 대답을 하려고 했는데 4로 나누니까 될 리가 없죠. 그럼 뭐겠어요? 0이 되겠죠. 그러면 나누어 떨어질 때는 그거는 i 4제곱인 1과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뭘로 판단한다? 숫자로 나누어서 나머지로 판단한다. 다시 숫자로 나누어서 어떻게? 나머지로. 그래서 그거를 판단하는 거고 그래서 이것을 계산하면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허수의 순환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교재에서 교과서라든지 시중에 있는 문제집들 보게 되면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문제 하나만 해보면 i 제곱, i 3제곱해서 i 10제곱을 만약에 계산을 하라고 해요. 자, 이거는 책에 따라서는 숫자가 달라지겠죠? 이걸 더 많이 할 수도 있을 거고 근데 방법은 다 같다라는 거. 일단 어떻게 하냐면 4개, 이게 허수가 4개 단위씩 순환을 하기 때문에 이 4개씩 묶어볼 건데 자, 4개씩 묶어볼 건데 i 제곱, i 3제곱, i 4제곱을 해보면 i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i 더하기 1이니까 요게 이렇게 해서 없어지고 요렇게 해서 없어지죠. 그러면 4개씩 묶게 되면 뭐가 되냐면 0이 돼요. 그러면 i 5제곱과 i 6제곱과 i 7제곱, i 8제곱 선생님이 판사 안 하고 말로 얘기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천천히 생각해 봐요. i 5제곱 더하기 i 6제곱 더하기 i 7제곱 더하기 i 8제곱은 이게 순서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맨 처음에 i가 되고 그 다음에 i 제곱이 되고 i 3제곱이 되고 i 4제곱이 되죠. 그러면 선생님이 방금 구했던 이거 더하기였는데 이 더하기가 뭐가 된다? 0이 되니까 그러면 5, 6, 7, 8도 뭐가 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0이 된다라는 거를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결과로 쪽으로 이거는 뭐를 구하는 거냐라고 하냐면 i 9제곱과 i 10제곱을 구하는 건데 그럼 i 9제곱은 나머지가 1이니까 i가 되는 거고 i 10제곱은 나머지가 2니까 i 제곱이 되는데 그럼 결과가 i 빼기 1이다 라고 된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선생님이 1개에서 10개까지도 해봤고 가장 기초적으로만 기본 문제로만 하나 예시를 들어줬는데 이것들이 응용이 돼서 어떤 규칙적인 걸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이거를 규칙적으로 잘 판단을 해주는 게 이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맥락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음수의 제곱근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선생님이 생각에는 아까 거보다는 조금 덜 중요하긴 한데 그래도 한 별 10개. 이 별 10개는 왜 10개냐라고 얘기를 하냐면 중간고사 때도 여러분들한테 시험 문제로 많이 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올라가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많이 참고를 해서 물어본다는 거. 그리고 중학교 때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었을 때 내가 대충 공부했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여기서 보여요. 무슨 말이냐면 루트 a 곱하기 루트 b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면 100이면 100, 쌤 이거 루트 a, b예요 라고 대답을 할 거예요. 근데 선생님에 대한 답변은 이거는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틀렸다? 그럼 왜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전제 조건이 뭐가 있냐면 A가 양수, B가 양수라는 전제 조건이 있을 때만 이 말은 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제곱근의 곱하기를 했었을 때 그냥 무시하지 마시고 선생님도 학생들을 친구들을 가르칠 때 학생들한테 특히 중3 애들 가르칠 때 꼭 이거 강조하고 가르치거든요. 강조하고 이거 꼭 기억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꼭 알아야 될 가장 기본적인 상식이니까. 자, 그래서 이거를 곱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럼 왜 음수 곱하기 양수를 할 수도 있을 거고 이제 배웠으니까 그러면 이거를 더 확장할 수 있는 개념이 있지 않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파트가 되는데 선생님의 생각은 이게 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이것들이 곱하기를 했었을 때 기본적인 거를 정의를 안 해주면 이게 답이 2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수학은 답이 2개가 나오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정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조건이 생긴 거거든요. 그러면 왜 2가지가 생기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느냐면 재미난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재미난 게 뭐냐면 루트 2 곱하기 루트 3을 하면 루트 6이다 이상 없어요. 자, 루트 2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3이다. 자, 이거 루트 마이너스 6이어서 이거 어떻게 표현하면 루트 6i다 라고 표현하거든요. 마이너스를 앞으로 꺼내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하는데 자, 근데 이거를 이렇게 계산을 할게요. 루트 2 곱하기 루트 3i를 해서 먼저 꺼내놓고 계산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루트 6i가 돼서 지장 없거든요. 같은 말로 나오는 데는. 그러면 어떨 때 문제가 생기느냐라고 하냐면 루트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3을 하게 되면 자, 그냥 이거 곱한다고 여러분들 습관처럼 곱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이니까 그냥 6이 되고요. 이거를 꺼내놓고 생각을 해주면 루트 2i 곱하기 루트 3i다 라고 한다면 루트 6i 제곱이 돼서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루트 6이 나와요.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떻게 곱하느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져 버리죠. 그러면 이게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이거는 수학에서도 굉장히 싫어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옛날 수학자들이 정한 거죠. 아,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계산을 하자라고 해서 첫 번째 거는 틀린 말이 되는 거고 두 번째 거를 맞는 말로 해서 우리가 헷갈리지 않고 이 조건 안에서만 제곱근의 곱셈과 나눗셈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중학교 3학년 때 배웠었을 때 아, 내가 간과하고 갔지만 꼭 알아둬야 될 기본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꼭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공부할 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이거 꼭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제곱근의 곱셈과 나눗셈은 근호 안에가 어떨 때만 한다? 양수일 때만 한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선생님이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갔던 부분이지만 하나 알아야 될 것도 뭐냐면 이렇게 근호 안에가 마이너스가 있으면 이거를 마이너스 1을 밖으로 꺼내서 i를 표현해서 나타낸다는 게 요거에 같이 들어가는 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파트 공부했을 때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자,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루트 a 곱하기 루트 b를 했더니 마이너스 루트 ab가 되었더라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했었을 때 이거는 어떨 때 성립을 하는 거냐라고 하는 거냐면 첫 번째 케이스는 a가 0보다 작고 b가 0보다 작은 케이스.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는 a가 0인 케이스. 세 번째 케이스는 b가 0인 케이스로 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 케이스일 때 이것이 성립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잘 해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요거 내용일 때 한 번, 요 내용일 때 한 번, 요 내용일 때 한 번이 섞이는 거기 때문에 이것들이 이렇게 성립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줘야 되는 이 세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생각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일반적인 질문은 여기 빈도가 80% 이상이에요. 그 80% 이상. 그러니까 0이 되는 케이스는 일반적으로 좀 빼고 이야기를 좀 많이 하니까
근데 기억은 해야 되거든요. 가끔가다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80%는 어떨 때 쓴다? 요럴 때 쓴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고, 두 번째 케이스는 어떨 때 물어보냐면, 자, 루트 b분의 루트 a를 했더니 이게 마이너스 루트 b분의 a예요 라고 이렇게 해서 질문을 해주면, 이거는 어떨 때냐라고 하는 거냐면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작은 첫 번째 케이스와 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분자가 0이 될 때. 분자가 0이 될 때. 그래서 나눗셈은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곱하기는 세 가지를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나눠서 할 때 얘기하는 게 뭘 얘기한다? 그게 음수의 제곱권을 이야기한다. 음수의 제곱권을. 그래서 이거는 좀 많이 여러분들하고 섞어서 물어보는 개념이 복합적으로 물어보니까 같이 꼭 기억을 해주세요. 이거 꼭 여러분들이 알아줘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이 시험 문제 포인트를 생각하면서 복소수의 가장 중요한 요점 포인트인데, 복소수를 제곱했더니 이 문구 하나를 잘 생각해 주세요. 복소수를 제곱을 했더니 실수가 되었다라는 말의 의미는, 여기서 선생님이 하나만 얘기할게요. 0이 되는 케이스는 제외하고 얘기합시다. 다시요. 0이 되는 케이스는 제외하고 합시다. 왜? 0을 제곱해서 0이 되는 거는 복소수 범위로 확장한다라고 하더라도 0밖에 없어요. 이거는 꼭 중요한 사실이니까 꼭 기억을 하세요. 자, 복소수를 z를 제곱하였더니 실수가 되었더라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두 가지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자, 두 가지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자, z를 a 플러스 bi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제곱을 했더니 양의 실수가 되었어요 라고 하는 말의 의미와 제곱했더니 음의 실수가 되었어요 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제곱했더니 양의 실수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이 말은 뭐를 내포하고 있냐라고 하냐면 복소수 z는 실수다라고 하는 거고, 제곱했더니 음의 실수가 되었더라라고 하는 거냐면 복소수 z는 뭐다? 순호수다라는 말의 의미를 내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시험 문제 풀었었을 때 이거를 일일이 풀지 말고 이게 양의 실수가 되었는지 음의 실수가 되었는지 또는 그냥 실수가 되었는지라고 하는 물의 질문을 했었을 때 이 말의 의미를 곰곰하게 생각해 보면 기원전으로 돌아가서 아, 복소수 z가 뭐였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굉장히 문제를 쉽게 푸는 요령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조금 하나 좀 사소한 부분이지만 여러분들 실수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이거는 허수 부분이 0이 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고요. 이 말의 의미는 실수 부분은 0이지만 허수 부분은 0이 되면 안 된다라는 말의 의미를 같이 겸용해서 생각을 하시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복소수 z를 풀었었을 때, 그러니까 복소수를 풀었을 때 굉장히 중요하고 쉽게 그리고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봤었는데, 복소수를 한번 보게 되면 복소수라는 게 뭔지를 했었고, 그 다음에 복소수의 연산이라는 거 있었고, 복소수의 성질이라고 얘기했었는데, 선생님이 생각하는 건 아까 결론을 얘기를 했지만 복소수라고 하는 거는 눈으로 보여지는 수와 눈으로 보여지지 않는 수, 이 두 가지 수를 나누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실수만 놓고 얘기했을 때는 뭐가 크고 작다 이런 얘기를 했었지만, 복소수는 크다 작다라는 말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얘기하냐라고 하냐면, 첫 번째로 연산에 초점을 맞춘다는 거. 연산. 그래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순환 이런 것들의 파트에 대한 그런 걸로 생각을 포인트 하나 잡으시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면 복소수의 성질이에요. 복소수의 성질. 이 왜 중요하냐라고 하냐면, 연산 솔직하게 말하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웬만해서는 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틀릴 일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틀리는데 지장은 없지만 학교에서 선생님이 문제 출제하다 보면 꼭 변별력 있는 문제를 내게 마련이에요. 그러면 이 내려고 작정하는 파트가 어디서 나오냐면 이 성질 파트에서 많이 나오는데, 이 성질 파트를 했을 때 뭐를 물어보냐면, 좀 단어가 어렵지만 진위 판정이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여러분들 용어로 쓴다라고 한다면 옳고 그름.
옳으면 왜 옳은지, 옳지 않으면 왜 옳지 않은지 그거를 한번 생각해 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소수의 성질은 아까 선생님이 전체적으로 얘기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존재를 하고 있는데 뭐 제곱했더니 실수가 되었다 아니면 켤레 복소수가 되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뭐 이런 것들을 얘기했었을 때 이러한 성질들이 과연 내포하는 것들을 너희들이 자세히 알고 있니? 잘 알고 있니?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파트로 되게 사소하고 되게 세심하게 물어보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겉으로 대충 공식만 암기하지 마시고, 아, 어떨 때 이것들이 성립을 했고, 이것들이 성립하려면 조건들이 뭐였었고, 그럼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 말의 의미도 한번은 곰곰하게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하는 게 복소수의 성질을 풀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좀 근원적인 얘기지만 성질이나 진입 판정은 그렇게 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공부를 할 때 이것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때 우스갯소리로 얘기할 때도 있지만 진지하게 얘기할 때는 그 단어 하나도 굉장히 의미가 깊을 때가 있죠. 복소수도 같은 방법이라는 거. 공부할 때 꼭 그렇게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다시 얘기하는 건 복소수는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다? 수의 끝판왕이다 라고 하는 거를 꼭 기억을 하시고 오늘 수업 마무리하도록 할게요.